네, 현재 미얀마의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 기자 간담회에 대한 드릴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잠시 뒤로 미루고요. 지금 현안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인데 6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상황은 종료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제 긴박하게 저 법사위가 열렸다가 정회되고 해산하고 난 다음에 조국 후보자 인정 기자간담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예. 이 이전에 지난주 중반부터 이미 청문회가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에 대한 플랜 B에 대해서 여권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야권은 이에 대해서 대응 못해서 넘어갔고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수순은 이제 정리됐고 오늘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제 전자결제를 통해서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 귀국하고 난 다음에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런 수순을 밟아가는데 이미 예. 상황은 다 종료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송부 시한이 최대 시한이 10일이라서 네네. 자유한국당이 12일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한데 인사청문회가. 네네네. 근데 그런 왜 얘기 이렇게 했었죠. 짧게 잡았냐? 그러면 인사청문회 안 하려는 의지 아니냐?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런데요, 아마 이게 그 전에 사례랑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한격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일, 4일, 5일, 10일 준 적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소환에 필요한 5일을 확보해주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20일 동안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20일은 사실 국회의 기간이에요. 인사청문 요청 이후에 청문이 열리기까지 사실 기간. 10일 더 주는 거는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이미 인사청문을 했는데 청문 보고서 작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채택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예. 인사청문회를 30일 기간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례도 안 맞고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조국 후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5분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어쨌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지만 그러면 조국 후보자 한 명에 그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소환을 필요한 5일 이상 줘야 되느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국 후보만 별도로 취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증인 부분이 핵심이긴 하지만 만약에 증인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증인들 불러도 지금 수사 중이라서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나중에 판단을 받을지 아마 판단을 못 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인데 조국 후보자는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죠. 본인 후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끝난 건 아니다. 예.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나와서 일단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증인 같은 경우도요. 법상은 이제 5일 전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통상 보면은 나오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어쨌든 많은 자기가 의혹을 받아서 나는 나가서 말하고 싶다. 이런 5일 분들이 전이라도 난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다. 스스로 나가는 분은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5일을 보장하고 있냐면 예. 5일 전에 받고 안 나가면 이제 처벌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서 5일을 네. 강제하는 것이라서 저는 여야가 합의 내일 모레 어쨌든 금요일까지 3일의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합의를 한다 그러면 청문회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장관과 장관급 인사가 추가로 5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합쳐서 조국 후보자까지 6명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제출해라. 다 같이 제출해라는 말이고 조국 후보자 한 명만 찍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아마 재송부 요청한 것도 네네. 6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이유가 없는데 조국 예. 후보만 혼자를 위해 가지고 그럼 그거를 7일 준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줬다. 예. 그럼 여야 간에 합의가 잘 돼가지고 증인 협상이 잘 돼가지고 5일 전에 송부하고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20일 동안 기간을 보면 예.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면 차라리 증인들은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은 협조를 구하고 안 네. 나오는 분들은 할 수 없이 해서 합의를 해서 하면 된다라고 봐요. 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 예. 일단은 다음 주 이제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통상적 화요일 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토요일까지 이미 상황을 끝내고 재송부 일정을 마무리하고 월요일경 9일경 임명장을 수여하고 난 다음에 10일 날 국무회의를 추석 연휴를 앞둔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나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이제 여당에서 야당도 물론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청문 일정을 좀 해보자라는
극적으로 어떻게 타협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야당 입장에서 이미 다 끝난 상황인데 굳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청문회를 왜 저렇게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야당에서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이 뒤에서 너무 손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차라리 이렇다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도록 예. 놔두는 게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변수는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도 있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라는 게 또 다른 변수로 새롭게 등장을 해서 예. 이제까지는 여와 야의 싸움이었고 지금부터 며칠간은 대통령의 시간이지만 그 남은 시간은 이제 또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달리 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야당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여당은 대부분 옹호를 하고 야당은 예. 어쨌든 그동안 뭐 제보 내용이라든지 오늘도 보면 아마 뭐 제보 내용은 있지만 못 밝힌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반박 기자회견도 했지만 예, 예. 그런데 한국당이,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자회견하고 인사청문회 자리는 다릅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는 어쨌든 면책특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자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자료도 있기 때문에 더구나 사실은 증인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굳이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3일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필요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청문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단독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런다 그러면 뭐 시간 내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동안 모은 자료라든지 이런 걸 근거를 제시해서 답변을 받는 게 저는 낫지 않나라고 근데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을 우리가 부를 수 없는데 증인 없이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아니죠. 얘기 나오는 왜냐하면 것 같은데. 증인도 있지만 예. 사실은 후보자가 핵심이에요. 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요 증인 네. 부른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건이 뭐 의혹이 많다 보니까 증인을 많이 불렀는데 사실은 증인한테 듣는 답보다 후보자 본인한테 묻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뭐라고 한다 해서 물론 증인하고 후보자 말이 배치될 경우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증인이 예를 들어서 후보자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게 후보자의 자격 직접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후보자한테 묻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야당에서 증인 갖고 굉장히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최초에 뭐 80명, 90명 하다 25명 나중에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가족 가기도 포기하겠다라고 한 거는 다른 청문 후보자하고 달리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딸 입학 특혜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운동학원 같은 문제, 사모펀드 같은 문제 모두 다 가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증인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 예. 만약에 지금 자료 제출도 뭐 충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증인마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면 어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했던 것과 무엇가 틀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쭉 조국 후보자 일방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 없이 후보자 일방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 네.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네. 저는요 어제 자꾸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제도 반박하는 게 이런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네. 사실 언론들이 이제 SNS 상에서 기자들을 공격하는 게 많았어요. 기자들 분들이 하는 말이 일단 우리는 자료 제출 요건이 없다. 네. 면책 특권도 없다. 그리고 연이어 질문이 안 된다. 예. 국회의원은 안 그렇습니다. 자료 그동안 수집한 거 있을 거예요. 제보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당은 옹호하고 야당은 어쨌든 반박하는 형태인데 예. 후보자한테 답변 시간 그렇게 오래 안 줍니다. 예, 노로 대답하시오. 계속 얘기하거든요. 거의 답변을 못 계속 하던데요. 몰아칩니다. 몰아친다는 예. 얘기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연이어 답변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기자들 질문과는 다르다. 기자 질문하고 국회의원 질문이 똑같으면 네. 권한이 똑같으면 인사청문회 줄 필요가 없죠. 국회의 권한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야당이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반박했던 것처럼 자료 아니면 연이은 질문 아니면 답변 시간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어제 왜 질문자들은 답변 시간을 제한하고 제한이라기보다는 하나로 제한하고 후보자는 계속 답변하게 하느냐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청문회에서는 그렇다 예. 본다 그러면 당연히 기자 간담회와는 다른 형식이 될 수 있다. 근데 어제는 기자들도 질문 한 3-4개, 5개까지 막 했습니다. 예. 마지막이 그렇죠. 새벽에 예, 뭐 12시 예. 넘어가서는 계속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나 어제는 사실은 이제 기자들 시간이 잡힌 게 너무 급박하게 잡힌 게 그런 하나 면이 있었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주제가 몰려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당사자 기자들이 아니라 예.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또 질의응답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네. 핵심적으로 더 많이 깊게 들어가지 못한 면도 있었어요. 이런 면도 저는
사실은 민주당 측이나 후보자 측에서 고려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까지도 해요. 근데 이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도 민주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 기자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예. 처음에는 보셨지만, 처음에 그렇게 제안이 됐다가 예. 나중에는 아마 나중에 야당 사회부자도 출입도 들어간 것 왔고요. 같아요. 나중에 법조 기자들도 왔어요. 사회부 기자도 왔고 예. 보셨잖아요. 어제 법률신문에도 오셨고 본인이 사회부 출입 기자도 얘기했고 말씀처럼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기자 어제 사실 약간 아쉬운 거는 예. 주제를 미리 정하든가 펀드 이렇게 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되다 보니까 질문이 반복되고 이랬는데 예.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풀이 있거나 이럴 때는 미리 협의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게 됩니다. 역할 분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어제 뭐 기자간담회 관련해서도 지금 뭐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사흘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임명이 만약에 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문회 없이 또 국무위원회 임명이 되는 또 첫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국무위원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 와서는 이제 국무위원이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이 아, 예.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아마 뭐 2006년이나 8년에도 사례는 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마 뭐 총리나 이런 분들은 이제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예. 이제 뭐 장관 같은 경우는 동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그래도 규정을 둔 취지가 뭐 자질 검증이라든지 윤리성 검증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만약에 일정 합의 끝내되지 않으면 야당만이라도 청문회 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야당만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만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증인을 소환하는 건 결국 어렵다 그러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가 온다 그러면 저는 아마 여당도 당연히 시간이 만약에 야당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얼마나 시간 할지 모르지만 모든 시간이 야당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당이 50%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뭐 방어 논리도 있고 반박도 할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후보자는 말할 기회가 없어요. 대부분 의원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뭐 야당만 혼자 할 이유가 있냐. 여야 같이 해야죠, 당연히. 이미 예, 말씀하시죠. 조국 대첩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 건에서 저는 야당이 졌다고 봐요. 저도 예. 보고 오늘도 물론 그 진 TF를 이유가 뭘까요? 왜 졌다고 전략 생각하시는 부재라고 봅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플랜 B를 준비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이끌어왔는데 야당에서는 사실은 이 상황을 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정개특위에서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넘어가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처리된 것처럼 이번도 청문회 없이 넘어가는 여당의 전략에 사실은 일부가 말려들었던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청문회 해봐야 사실은 오늘 낮에도 그 대응 TF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굳이 청문회를 왜 또 하려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추가로 굳이 하나 면제부만 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추가로 생각입니다. 여쭤보면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까?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청문회 실익이 지금 없는 것 같다. 많은 걸 잃은 것 같다. 야당이 좀 진 느낌이 네. 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청문회를 뭐 할 수 있다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은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문회 하는 게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된다고 민주당 보십니까? 입장에서는 전혀 한 경우 나쁠 게 전혀 없지 않아요. 이미 예. 그 의회 민주주의의 법에 정리되어 있는 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을 하나 더 찍을 수 있는 거지. 예. 굳이 우리가 청문회를 피했다라는 명분도 없어지는 거고요. 굳이 여당에서는 저는 그거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예. 속 내심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있을까? 그리고 이미 정해진 수준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일 뿐이지 지금 현재 청문회 이미 뭐 기자간담회도 했으니까 예. 국민적 의혹 해소됐으니까 청문회 안 하겠다라고 할 필요는 여당 입장에서 전혀 없을 거다라는 좀 하나 생각이죠. 더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한국당 입장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4일 그 시간을 대통령이 4일 시간 준 거는 뭐냐 5일 이상 줘야지 뭐 그러니까 증인도 채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한국당 내에서도 청문회를 하고 싶다는 측과 안 하고 싶다는 측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을까요 지금? 저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언론에 좀 보도되거나 소개되는 거는 한국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어떻게든 해보겠다. 네. 심지어는 정의당도 청문회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후보자에게 면죄부안 주는 거 아니냐. 청문회를 해서 아주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는 한 한 방이 나오지 않는 한
청문회 거쳐갔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이제 한국당에서 반박 언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버스 지나갔는데 손 흔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오늘도 쭉 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이 없잖아요. 예. 한 방이 없는데 TF 회의에서 그 속에 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청문회에 쭉 있었던 청문회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보니까 무려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111회가 나왔다고 예. 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한들 예. 증인 없이 제대로 된 자료 제출 없이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 부위원장님, 네. 오늘 자유한국당이 반박 기자 간담회를 또 네네. 열었고요. 그리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만약에 안 하고 넘어간다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장관 취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사청문회라는 걸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네.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이나 뒷말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하죠. 들거든요. 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네, 왜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국회에 부를 수도 있는데 취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아예 지난번에 이제 유은혜 장관 처음 왔을 때처럼 뭐 대정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뭘 한다든지 심지어 지금 뭐 해임 건의안도 나오고 있어서 예. 저는 당연히 인사청문회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어찌 보면 꼭 실패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처음부터 사실은 인사청문회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퇴해라 아니면은 뭐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민주당은 한 번도 보이콧이나 진짜 안 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제가 보기에 분기점이 두 번인데 한 번은 뭐냐면 검찰 수사. 예. 두 번째는 아마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건 자유한국당이에요. 계속 고발도 했고 물론 약간 그쪽 시민단체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한국당의 우호적인 분들이었거든요. 네.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사실은 수사로 끌고 간 거죠. 예.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오히려 수사로 끌고 갈 때는 예전의 경우에 보면 사실 인사청문회 끝나고 해소가 안 되면 고발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사실은 처음부터 별로 인사청문회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예. 고발을 계속 했거든요. 네. 열 몇 건, 11건인가 정도 했습니다. 다 한 건 아닌데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거죠. 좀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 조국 후보자가 만약 이렇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된 이후가 부담스럽다면 인사청문회 여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하죠. 하는 그러면 말씀, 네.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국당 측에 기간이 뭐 6일까지라지만 증인 채택 시간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해서 같이 그 청문회를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3일의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수, 목, 금 3일인데 네. 아마 이틀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이틀 합의했던 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요청을 해서 이틀을 한 건데 하루 넘겨가면서 했지만 그 3일 중에 뭐 이틀 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네. 일정으로 보면 아마 어제 비슷하게 되겠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예. 뭐 밤늦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틀을 보장하는 건 어렵겠 것 같고요. 네. 뭐 증인은 소환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루 일자를 잡아서 청문회를 후보 개인 그렇죠. 놓고 입주 청문회를 아니 할 그게 수밖에 가장 없다. 중요합니다. 예, 예, 모든 예. 질문이 지금까지 보면 네, 인사청문회 알겠습니다. 증인이 한 명, 두 명이었어요. 그렇다 네. 보면 증인이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니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물어볼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청문회에서 어쨌든 선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간담회가 다르거든요. 네.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다만 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이 중대 결심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9월 17일부터 이제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물론 그 뭐 국정감사도 있지만은 예산안 심의가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예. 있고, 일단 원내에서 사실은 야당이 제대로 뭘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마냥 예산안을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 그래서 정권 실정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를 지키면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중대 결심이라는 게 의원직 사퇴까지 가지 않는 한 네. 결국에는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장애 투쟁의 무게감을 좀 더 많이 주면서 예. 원내 일정도 병행해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사실은 야당으로서 갖고 있는 수가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죠. 국민들 의지에서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까지 저도 새벽까지 2시 한 15분까지 기자 간담회를 조국 후보자 했더라고요.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거의 뭐 쉬는 시간 합치면 1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기자 간담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 일단 시간은 굉장히 길었고 무제한 시간을 준다고 했고 질문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대답을 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많은 의혹이 풀렸다 아니면 뭐 그냥 똑같았다 지금까지. 저는 어제부로 우리 20대 국회의 의회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후보자 신분밖에 되지 않는 조국 후보자를 위해서 여당도 다 보탬을 하면서 저렇게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무슨 어떤 북콘서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국민은 없고 조국을 위한 기자간담회였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뭐 해명 이런 것보다는 변명이 더 많았고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몰랐다가 111번, 그다음에 미안하다가 21번, 비난받겠다가 18번. 사실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고 나 몰랐다, 예. 알지 못했다라는 답으로 끝났던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당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는 달리 예. 청문회를 굳이 안 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려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준 기자간담회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현 부위원장님께 이렇게 비슷하지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다 아니다가 100건이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 요청서 제기된 이후 20일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다 가족과 알아보고 내용도 파악했으면 지금 이 지난 시점에서 모른다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1번은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반복된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다시 물어봐.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당시에 몰랐다. 나중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인사 검증 과정에 알았다. 이런 예.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전부 몰랐다 할 수 없고요. 저는 이 의혹 해석 하나도 안 됐다 그러는데 저는 몇 가지 주의 깊게 본 게 있습니다. 네. 하나 뭐였냐면 위장전입 문제였어요. 사실은 7대 기준에 들어있고. 근데 그동안 사실은 몇 달마다 이사 가고 계속 거기 안 산 거 아니냐 이랬는데 어제 처음 나온 얘기가 나 유학 가 있었다. 유학 갈 때 국내 주소를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유학 갈 때 주소를 거기다 둔 거다. 친척집, 부산집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당 측에서 얘기했던 유학 갔다 오자마자 집을 샀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 결국은 학원에서 공사대금 빼가지고 산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어제 후보자에 의하면 처갓집에서 그 전에 아파트 사준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처갓집에 어쨌든 돈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부인 쪽에서 나온 돈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국당에서 계속 이 공수처 관련해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중국식 제도다. 특히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중국식이다, 뭐 공안식이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러는데 어제 아마 저는 아마 변호사니까 주의 깊게 봤는데요. 외국 사례를 쭉 얘기했어요. 미국 사례, 독일 사례, 일본 사례.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온 법이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 사례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사례를 얘기했고 또 주의 깊게 본 게 뭐냐면 지금 말씀처럼 그냥 원맨 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기자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안 하면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다. 언론이 예. 항상 그랬습니다. 언론이 어제 11시 동안 물은 거예요. 거기서 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기자들의 질문을 제대로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항상 묻는 거는 언론들이 묻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봐요. 어느 정도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냥 북콘서트다, 원맨쇼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기자들은 관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랬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자 간담회, 조국 기자 간담회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또 그게 끝나자마자 또 검찰에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했고, 좀 맞물려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 절차가요. 기본적으로 청구를 하고 그다음 발부급이 돼야 되는데 발급을 받은 다음에 언제 집행할지 물론 결정할 수 있지만 네. 어제 우연히 이제 부인 집이라든지 대학
그 교수, 당국대 교수 오늘 아마 소환했다고 해서 어제 뭐 기자 간담회를 보고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아마 언론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인이랑 후보자 본인 왜 제외했느냐. 그다음에 뭐 증거 인멸 이런 보도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어쨌든 정치 일정과는 관계없이 네. 본인의 일정을 그냥 간다. 이게 맞는 것 같고 예. 지금 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게 쇼 아니냐, 위장 쇼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다. 예. 이게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른다는 건 알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하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예. 언론에 나오게 되는데 관계없이 아마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약간 제가 주의 깊게 본 거는 그러니까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수사를 틀을 잡겠다, 기정사실화하겠다 이런 예. 의지가 저는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외로 저는 네. 전 향후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큰 변수로 등장할 거라고 예.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난주 청문 일정이 잡히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좀 있었고 오늘도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 있자마자 바로 그 본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한 부인의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이 검찰로서는 뭔가의 사인을 주거나 혹은 뭔가 분명히 그 혐의가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임명을 강행을 하거나 법무장관 임명이 돼서 있는 후에도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전국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의 시간이 오히려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 조국 후보자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당황스럽다 이런 의견을 내놨잖아요. 검찰 수사의 시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보통 통상의 경우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단독적으로 급하게 수사가 물론 야당에서 고발이 있었지만 진행될 거라고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네. 굉장히 기습적으로 빨리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검찰 수사가 간단치 않게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국 후보자도 혹시 뭐 임명이 되면 네. 보고받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장관직을 또 수행하는데 혹시 부담은 없을지 이런 얘기도 그것도 좀 있지만요. 당연히 부담이 있죠. 예. 왜냐하면 검찰이 어쨌든 법무부 소속이니까요. 예. 물론 그래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보다 검찰 힘이 더 세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이 사법 개혁,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인데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저는 아마 싸움이 벌써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장관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예. 공수처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럼 검경 수사권입니다. 검찰의 힘을 어느 정도 좀 내려놓는 건데 그 싸움이 저는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예. 보고 과거보다 어쩌면 굉장히 치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상황이고 뭐 지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제도화시켜 물론 이제 입법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만 단순히 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검찰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치열한 아마 뭐 싸움이 어찌 보면 논리 싸움도 있지만 수사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시작된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재성부 시한도 정해져 있고요. 이제 임명 강행이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그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고 이 과정 일련의 과정 만약 임명까지는 안 됐지만 만약에 임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과정까지 봤을 때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의회가 국회가 그 행정부의 임명권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인데 그마저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차제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검토가 한번 필요한데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미국식처럼 차라리 정권이 모든 인사를 책임질 수 있는 엽관 시스템 같은 것도 깊게 고민을 하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정권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도 차제 고민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미국과 우리나라 역사가 좀 다릅니다. 사실은 미국식이 되면 뭐 지난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무 상관없죠. 지난번에 우리 뭐 정권이 바뀌면 한번 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임기에 관계없이. 그게 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역할은 저는 언론이 했다고 봅니다. 언론이 시작해서 검찰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이제 언론이 했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국회의 역할이 뭔가 과연 언론과 국회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미국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윤리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괴로운 건 언론 보도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빠른 시간에 이걸 확정할 필요가 있다. 기간을. 왜냐하면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언론 보도로 해서 괴롭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지금 약간 무의미하게 되는 형태라서 예. 보고서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일 이렇게 주지 말고 10일 내에 한다든지 이렇게 정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요청을 이제 6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거의 없어서 네. 인사청문회는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아직은 뭐 어느 정도 열려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